근데 우리 대표님이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대표님 그동안 배달의 민족 리뷰가 대박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방법이 있죠.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져가지고 분명히 입춘이 지난 것 같은데 봄이 오지 않고 다시 겨울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컨설팅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 고민은 뭐냐면 이제는 밀키트라는 이 주제만이 아니라 밀키트 다음은 뭘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사학위 때문에 밀어놨던 공부 중에 하나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의 현실이에요. 가상의 현실에서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 메타라이브라고 해서 O2O,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는 온 오프가 병행되는 또 하나의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죠. 제 방송을 보는 이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현재 메타버스, 소위 말해 제페토나 로블록스나 뭐 이런 다양한 곳에서 게임을 하거나 가상 공간에서 놀거나 구매를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다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밀키트 다음 세대는 과연 어디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될까라는 부분을 제가 고민하다 보니 실은 이제 앞으로 기승전 메타버스 시대가 올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실제로 이 음식을 파는 행위, 밀키트를 파는 행위를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제페토는 네이버에서 만든 플랫폼이에요. 전지한 네이버에서 우리는 그동안 어떤 걸 했죠? 강남 맛집, 뭐 경복궁 맛집 이런 거를 네이버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우리 매장이 네이버 안에 있죠. 주차, 그리고 위치라든가 메뉴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안내할 수 있는 온라인 안에 우리의 매장이 바로 스마트 플레이스였어요. 그러니 전지한 네이버에서 파워링크라는 광고도 하게 되고요.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걸 통해서도 우리 매장에 대한 홍보를 여러분들은 해왔습니다. 근데 이 네이버가 제페토라는 또 다른 지구,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심어진 소위 말해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가 제페토라는 공간 안에서 실제로는 이제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쇼핑도 하고 뭐 공연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저는 최근에 이제 크리스마스 컨셉의 어떤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저는 실제 스케이트를 못 합니다. 겁이 많아서 스케이트 잘 못 하는데 스케이트도 타고 캠핑하는 데서 불멍도 하고 이디야 커피 가서 커피도 사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언제 나오지? 라는 이 생각을 못 할 정도로 재밌어요. 그래서 실제 앞으로 우리 밀키트 판매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메타버스에 참여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러지 않아도 돼요. 실제 밀키트 다음 버전은 뭐냐면 여러분 공유주방처럼 오프라인 안에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이 또 하나의 그 다음 버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아바타는 먹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온라인 가상 공간 안에 먹을 수 있고 입을 수도 있고요. 쇼핑도 하고 춤을 출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연애를 할 수도 있고 노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아바타가 먹는다고 해서 현실에 있는 내가 배가 부를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제가 실제 메타버스나 NFT 쪽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밀키트를 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메타버스 시대까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왜? 너무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영업을 9시까지 하세요. 뭐 10시까지 하세요. 뭐 4명까지는 괜찮아요. 뭐 6명 입장하세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정말 벼랑 끝까지 이렇게 내몰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전문가로서 과연 나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소상공인 분들에게 대안을 주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현재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그거는 죄송한데 전문가의 몫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정부가 해야 되는 몫이라면 저 같은 전문가는 대안을 내놔야 되죠. 방법론, how to에 대한 것들을 내놔야 돼요. 그러면 10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그럼 실제 제가 제 앞에 동영상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매출을 한 달에 내가 25평 내외 되는 우리 매장에서 3천만 원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매출에 대한 구조의 첫 번째는 뭐예요? 홀에 대한 활성화, 홀에 대한 이벤트가 있어야겠죠. 월요일 날 장사가 안 되는 치킨집은 프랜카드를 거는 거죠. 실제 월요일 날 7시 입장하는 모든 고객에게 생맥주를 예를 들어 한 잔씩 무료로 주겠다 라든가, 내가 식사를 홀에서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매장을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먹었던 맛있는 메뉴를 테이크아웃해서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게끔 들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들고 나가는 테이크아웃된 이 포장이 실제로 온라인 안에 올라가면 뭐가 돼야 돼요? 밀키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홀에서 매출 30%, 그리고 밀키트로 판매되는 것도 30%, 그리고 테이크아웃도 어느 정도의 포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운영을 할 때 배달이 70%고 매장이 30이에요. 요즘에 제가 자문하고 있는 브랜드가 4개 정도 돼요. 제가 한 달에 딱 4개 정도 브랜드만 자문을 하는데, 이 자문하는 이 브랜드들은 이 브랜딩이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집에 이 간판, 네이밍이 잘못됐으면 그 네이밍을 바꿔줘요. 최근에 권선시장 수제족발이라는 브랜드를 컨설팅합니다. 근데 권선시장 수제족발, 권선시장 명사, 수제족발 명사, 이건 뭐가 안 돼요? 상표권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꽉 찬 족발 순댓국으로 저희가 2달째 고민하면서 네이밍을 바꿨어요. 꽉 찬 순댓국,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순댓국은 어때요? 굉장히 내용물이 꽉 찼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풍성한 족발, 맛있는 족발, 뭐 매콤한 족발, 매운 족발, 뭐 불족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꽉 찬 족발, 딴 건 모르겠지만 가성비 끝판왕이겠다 라는 기대가 있어서 시켰는데 맛도 좋아요. 그럼 정말 땡큐죠. 그러다 보니까 꽉 찬 족발 순댓국이라는 네이밍을 만드는데 저희 2달 걸렸어요. 근데 우리 대표님이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대표님 그동안 배달의 민족 리뷰가 대박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방법이 있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존에 쌓여있던 리뷰를 그대로 옮겨올 수 없어요. 근데 이 리뷰를 만드는 특단의 조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SNS를 통해서 리뷰를 쌓을 수 있도록 배달의 민족을 다시 세팅해주고,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고객의 구매 동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내가 홀 매출이 30%인데 배달이 70%다 이런 매장들은 점차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실제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수수료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원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1억 팔았어요. 와, 대단하다. 아니에요. 실제로 얼마나 남았을까? 부가세, 종소세, 기본 관리비, 운영비 다 빼고 나면 많이 안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배달앱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게 생겼어요? 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동백통 뭐 해가지고 동백 뭐 관련해서 공공 이 배달 앱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마련됐지만 그런 이 공공 어플들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안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미안할 건 없지만 제가 정부는 아니니까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각 매장별로 내가 각계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노하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뭐다? 홀은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벤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실제 홀에서 먹고 테이크아웃, 여러분 도미노 피자 아시잖아요. 도미노가 테이크아웃 30% 할인, 처음에 안 될 것 같았죠.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정릉시장 파스타펍 사장님한테 이 얘기했어요. 실제로 1년을 버텨. 그러면 3년을 갈 수 있어. 2년 차를 버티잖아. 그럼 맛집이 될 수 있어. 그리고 3년이 지났어. 그럼 정릉시장 맛집이야. 현재 정릉시장 맛집이에요. 근데 이 3년 동안 손 놓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노하우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예요. 실제 제가 이렇게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만나면서 우리도 밀키트는 이제 거의 웬만큼 흉내내서 다 만들었어요.
대충이라도 밀키트를 만드신 분들이 밀키트를 팔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미안한 얘기 하나 할까요? 정말 밀키트 많이 팔고 계십니까? 아닐걸요. 왜냐하면 밀키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밀키트를 만들었으면 잘 팔아야 돼요. 근데 파는 노하우가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밀키트는 대세라 그래서 만들긴 했고 유행이니까 따라왔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솔루션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 여러분이 밀키트를 가지고 브랜딩하고 구매 동선 만드는 부분을 반드시 솔루션을 찾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메타버스 세상, 다시 말해 온라인으로 모든 구매와 그리고 모든 세상이 이전해 간다 하더라도 식생활 중에서 먹는 문화는 메타버스를 못 가요. 메타버스에서 홍보할 수 있지만 그 홍보된 걸 가지고 거기서 어떤 쿠폰을 받아서 오프라인 매장에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자영업하는 사장님들 제가 벤치마킹, 다시 말해서 코비드19로 인해서 저희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의도에 있는 현대백화점이에요. 여의도 현대백화점을 왜 가야 할까요? 백화점인데 쇼핑센터로 꽉 차 있지 않아요. 오감을 만족하는 백화점 안에 들어갔는데 약간 숲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있어요. 왜일까요? 예전 백화점은요. 실제 한 바퀴를 다 돌아야지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가게끔 설계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케아도 그렇죠. 그런데 현대백화점이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고 있죠. 이건 뭐냐면 온라인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나의 오감을 다 느끼게 해주는 공간. 물론 여기가 답이란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음식점, 커피숍의 컨셉은 보다 인간적인, 보다 아날로그적인 것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밀키트를 만드신 모든 사장님들,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브랜딩이에요. 우리 매장을 온라인 안에서 찾을 수 있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는 하지 마세요. 블로그 체험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써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체험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밀키트를 만들 때 패키지를 좀 잘 만드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컨설팅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책을 사서 모으라고 책을 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활용하셔서 책에서 우리 집 밀키트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는 온라인 안에서 그리고 오프라인 이벤트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마케팅을 공부할 때 코카콜라 회장님이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섬뜩했어요. 그게 뭐냐면 코카콜라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대요. 그만큼 나의 브랜드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하고 집중해서 공부해서 나만의 팔로 나만의 매출 전략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요즘 코비드19로 인해서도 어렵고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집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해답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